제가 오늘 아주 행운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제 습관이 이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문을 보는데 오늘 운세가 많이 얘기하지 마라. 그래서 15분만 오늘 딱 얘기해야지만 내가 되고요. 요게 끝나면 제가 로또를 가서 제 와이프하고 같이, 요즘에 그 부부가 로또가 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노하우도 배우고 제 와이프하고 같이 가서 로또를 하면은 오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내가 변하자. 내가 변해야 원전도 하나 줄일 수 있고, 서울도 에너지 스마트 도시로 만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변하게 만들 수가 있죠. 특히나 에너지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환경은 자연, 물, 나무 보이는데 에너지는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강의하기도 어렵고 실천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내가 작은 우주다. 종교에서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내가 변해야 되느냐? 오늘의 주제가 에너지 스마트 도시라고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얘기하면 스마트는 똑똑한 것, 현명한 것,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겠죠. 근데 저는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똑똑한 것은 기계가 똑똑해야 되지만 내가 하는 행동은 약간은 똑똑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해야 된다면 불편은 반드시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현명해지고 서울 자체가 똑똑한 도시가 된다고 봅니다. 어떤 때는 바보가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는 똑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에너지 쪽에 있어서는 얘기를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TV에서도 꽤 많이 나왔는데 잡지 말고 잡으세요 라고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잡지 말고 잡으세요. 시간이 허락하면 끝까지 할 수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근데 뭐를 잡지 말죠? 엘리베이터를 잡지 말고. 뭐를 잡자? 계단 손잡이를 잡자라는 거거든요. 아까 박소영 아나운서께서 에너지 절약 정말 잘 하시죠? 손은 들었어요. 앞에 앉아 있을 거 오늘 강의하니까 손은 들어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과연 내가 정말로 에너지 소비를,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는가? 반문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왜 그러냐? 일본에서는 교토에 PHP라고 하는 꽤 유명한 연구소가 있습니다. 한 6, 7년 전에 그 연구소가 가정에서 할 수 있는 70가지 정도를 다 뽑아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하면, 내가 변하면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변할 수 있을지 계산을 다 했습니다. 공회전을 5분 줄이면, 에어컨이 시작되기 전에 에어컨에 들어가 있는 필터를 닦으면, 세탁물은 모아서 하지만 다 집어넣지 않고 80%를 내가 집어넣고 20%를 좀 남겨놨을 때, 이런 등등을 다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봤더니 1년에 한 가구당 그 내가 하는 행동만 바뀌어도, 일상적으로 한 것에 대한 거를 내가 조금만 바뀌어도 200만 원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0만 곱하기 1000만 숫자 나오죠. 근데 과연 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그 숫자의 내용들을 내가 과연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유엔이 심각성을 넣고 kick the habit, 내 습관을 바꾸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런 나의 변화는 오늘 같은 이런 교육이나 세미나가 계속 있으면서 주기적으로 이게 정착되면서 계속 교육을 해야 되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저는 어린이 때서부터의 교육이라고 생각하죠. 여기도 우리는 어린애들한테 그냥 스마트하기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니죠. 거기서는 우직함이 있어야 되죠. 남들이 끄기 싫을 때 다가가서 꺼야 되죠. 일본에 미에 대학이 있는데요. 나고야 근처에 있는 미에 대학입니다. 거기서는 정말로 그린 캠퍼스를 합니다. 일본에서 5년 동안 연속으로 환경부의 상을 받은 대학인데 학생들한테 학생 카드에 저희들도 하고 있는 에코 마일리지 뭐 이런 것들 다 해줍니다. 다. 그래서 오늘도 예를 들어서 강의가 끝나면 이 학생이 옆에 딱 스위치 옆에 있다가 다 나가는 거 보고 이 친구가 딱 끄면은 중앙 컴퓨터 통제실에서 아 이거 불 꺼졌네? 그러면 이 친구가 바로 중앙 통제실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이 불 내가 껐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확인이 되면 이 친구한테 포인트를 줍니다. 그래서 대학교 안에 있는 협동조합에 협찬을 받아가지고 문방구도 살 수 있고 식당도 갈 수 있고 다 합니다.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동으로 다 스위치를 끄니까 이제 끌 데가 없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와서도 포인트를 주는데 끌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환경 교육을 받은 횟수 그리고 내가 스위치를 끌어가려고 했던 노력 이런 것들까지 이제는 계산을 해서 포인트를 주는 것들. 그래서 이 대학은 2020년까지 한 23%의 것들을 2000년도 대비가 그렇습니다. 정확하지는 않는데 줄이기로 했는데 올해 작년에 벌써 20% 정도를 다 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무대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영국에 보면은 이 젊은 학생들이 요즘에 홍대 많이 가죠. 이 클럽으로 많이 가는데 가서 이제 젊음을 막 발산하죠. 영국에는 이런 거가 있습니다. 영어로 클럽, 숫자로 4, 그 다음에 du, climate, .com이라는 데 들어가시면 지금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서는 젊은이들이 와서 막 놀면은 이 밑에다가 다 전자칩 같은 거 깔아가지고 이 클럽이 지금 영국에만 30몇 개가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그걸 모방해 가서 영국에서 이렇게 한 건데 60%의 전력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자전거 타고 오면 우리나라 돈으로 18,000원에서 한 2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인데 공짜입니다. 대중교통 타고 오면 공짜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내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을 줄인 거를 가지고 들어오면 공자에 대한 그 부분들을 많이 주는 그런 형태들을 택합니다. 그래서 전물 발산하되 에너지는 우리가 뭐 만들어서 나가겠다.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너무나 많은 그 당위성인데 왜 우리가 변해야 되나? 왜 우리가 나가야 되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수도권 인구가 집중하는 거. 다 진화 디지털 돼서 뭐 요즘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농담이에요. 뭐 어느 광고에 봤더니 디지털과 되지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자원민족주의 같은 것들은 많아지는 것들도 많이 있죠. 결국에는 이게 국가 간의 그 분쟁까지도 가게 되고, 뭐 10년 이전서부터 값싼 석유에 대한 그 종말 시대도 오고, 고령화 시대도 오게 되고, 이게 다 우리가 만드는 것들이죠. 또 세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이런 그 부분들이 많이 되고, 이제 오늘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뭐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가게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도시화라고 봅니다. 북경이 얼마 전에
집안 침하 현상이 막 생겼죠.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 뿜어서 썼는데 물이 부족하고 그 부족한 물을 채워넣는데 못하니까 땅이 꺼지는 현상이 생겼죠. 이게 다 도시화죠. 앞으로 점점 더 도시화는 심해질 거라고 보죠. 그래서 어느 그 학자들은 20, 30년 뒤면 전 세계 인구의 한 2050년인가요? 전 세계 인구의 거의 반이 도시화에서 살 거다. 도시에서. 그러면 이런 도시화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서부터 미리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는 쿠알라룸푸가 저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가 지금 다 도시화돼서 없앤 거죠. 숲을 없앤 거죠. 땅을 없앤 거죠. 우리의 미래를 없앤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도시화에 대한 그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뭐 생물 다양성 거기에 있는 뭐 식물이라든지 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당연히 많이 없어지게 되는 뭐 현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뭐 농업에 대한 문제 이게 기후가 많이 변화가 되다 보니까 특히 아프리카 지역 같은 데는 물이 없으니까 돌아가신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21세기는 물을 지배하는 국가가 최강대국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물이 없으면 에너지도 없거든요. 우리가 석탄을 개발하는데 뭐 하는데 다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거든요. 물과 에너지, 도시화.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유명한 그 농업 관련되어 있는 회사는 이미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는 옥수수 같은 것들을 종자를 다 만들어 놨다. 때만 기다리고 있는 거죠. 더 심각해지면 일수록에 이 종자의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준비를 많이 안 하고 있죠. 또 하나 요즘에 사회 곳곳에서 뭐 화학 물질에 대한 그 불안전성, 뭐 사고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지만 앞으로 점점 더 화학 물질들에 대한 부분들은 더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미래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말 불투명하고 어디로 공이 튀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 중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가장 기초가 되는 에너지에 대한 문제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거를 저희들이 변화시키려면 내 안에서부터 나에 대한 분석을 철저히 해야 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죠. 내가 과연 에너지를, 환경을 정말 간절하게 변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인가? 아니면 약간 무늬는 있는데 짙지는 않은가? 이 문제들을 저희들은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가 저는 왔다고 보죠. 근데 흔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 하나 변하면 상당한 많은 변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몇 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를 한 거고 제가 조금 하나 만든 것도 있습니다. 흔히 change라고 하는데 영어로 change죠. 변화. 근데 G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를 C로 바꾸면 기회가 되죠. 위기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게 기업들인데 위기다가 하는 거는 그 다음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만 바뀌어도 그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듯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change가 chance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맙다. 한 사회가 잘 되려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감사합니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A 하나만 바꿔도 감사함을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정말 감사하는구나. 정말 고맙구나. 라고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는 마지막 얘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과거는 어땠든지 오케이.
잊어버리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집착하면서 벗어나면 우리는 그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우리를 변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학생들 대충 보니까 특히 여름이기도 한데 손수건 가지고 다니는 사람 매번 매 학기 때 물어봅니다. 40%에서 50%가 안 가지고 다닙니다. 그냥 닦습니다. 아무나 자기 옷에도 닦고 휴지 해가지고 둘둘마리 해서 닦고 두루마리가 휴지가 다른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손 닦는 용으로 쓰고 요거 하나 내가 잘 가지고 다녀도 하나의 큰 변화다. 왜?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절약할 수 있죠. 물도 절약할 수 있고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이 천 냄새를 맡으면서 내 자신에 대한 부분도 다시 또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